무신들을 데리고 궁궐로 난입한 김은과 최질 무리들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유진은 그들이 향후 무슨 짓을 또 저지를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무례를 용서해달라면서 현종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고 바로 궁궐에서 물러났기에 다행이었지만 한번 그랬던 무관들이 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무관의 수장이자 대장으로 활동해온 김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종의 말에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었지만 그의 수하인 최질은 끝까지 현종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당히 애석해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김은의 반란은 여기서 끝난다 하여도 최질의 주도하에 또 한 번 반란이 일어날까 유진은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내부시랑 무관들을 너무 의심치는 마시오. 그들은 당장 거란이 쳐들어온다면 지난번 목숨을 걸고 이 고려를 지켰던 것처럼 또 한 번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와 그대를 지켜줄 사람들이오. 무슨 연유로 저리 뿔이 났는지는 모르겠소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무관들 앞에서 그들을 혼냈으면서도 실상은 무관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현종은 유진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무관들이 궁궐에 난입한 이 사건을 애써 덮어두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지체문은 현종보다는 유진의 입장에 공감하며 당분간 김은과 최질을 눈여겨보면서 관찰하고 미행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몽진길에서 현종을 위협하는 숱한 무리들을 보면서 황제에게 원망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던 지체문은 김은과 최질의 이번 반란이 그저 무시할 만한 작은 사건이 아니란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당연히 지체문은 김은과 최질이 물러난 후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이들을 미행하고 움직임 하나라도 보고하라 이루었습니다. 원래는 김은과 최질만 궁궐에 가려고 했다가 박진의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괜히 무관 부하들까지 모두 대동하였다가 문신들이 보는 앞에서 현종에게 꼬지람을 받은 김은과 최질은 망신살이 톡톡하게 뻗쳤는데요. 그나마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김은은 현종이 이 정도에서 그쳤으니 망정이지 만약 현종이 자기들을 더 괘씸하게 봤다면 그 자리에서 아주 큰 벌을 내렸고 지금쯤 옥에 갇혔을지도 몰랐을 거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이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도 못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최질은 더 흥분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최질을 보면서 박진은 이제부터는 김은과 최질을 모두 설득하는 게 아니라 최질만 단독으로 설득을 하여서 현종을 비롯한 황실을 무너뜨리겠다고 속으로 다짐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박진의 관계를 눈치챈 김은은 그동안 자기들이 현종에게 불만을 갖게 된 게 모두 박진의 꼬임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박진을 곁에 두면 안 되겠다 여겨서 박진더러 이제 그만 물러가 보라 말하였어요. 그렇게 박진이 김은의 집에서 나오는 걸 지체문의 부하가 목격하게 되었고 지체문의 부하는 궁궐로 달려가서 지체문에게 모든 것을 고하였습니다. 당연히 무신들이 호족과 손을 잡았다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지체문은 표정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가뜩이나 현종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호족과 무력을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무관들이 늦은 밤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곧 당장 반란이 일어난다 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지체문은 이 사실을 바로 현종에게 고할까 고민을 하였지만 아직 무관과 호족들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너그럽고 관대한 현종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김은과 최질을 미행하는 것마저 그만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체문은 더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이 일을 의논하여야겠다 생각했어요. 결국 늦은 밤 강감찬을 찾아간 지체문은 늦은 밤 송구하옵니다. 학사승지 계시옵니까? 다행히 아직 동북면 행영병마사가 되기 위해 동북면으로 출발하지 않았던 강감찬은 지체문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체문은 낮에 궁궐에서 있었던 일을 강감찬에게 모두 아뢰었을 뿐 아니라 김은과 최질이 박진과 긴밀히 무언가를 꾀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알렸습니다. 학사승지, 폐하께서 학사승지를 동북면 행영병마사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무관들의 분노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면에 가시더라도 무관들을 지휘하기가 녹록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시옵소서. 지체문은 동북면에 가서 고생할 강감찬의 미래가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해 이에 대한 당부를 하였고 강감찬 또한 자기가 없는 개경에서 무관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지체문에게 김은과 최질의 움직임을 더 단단히 살펴보라 이루었습니다. 김은과 최질 같은 무관들이 자신들의 처우가 문관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여기고 있는 와중에 호족들이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황제를 반역하라고 꾀하기라도 한다면 이는 조정에 큰 화로 닥칠 수도 있어. 내가 없는 동안 지체문 그대가 황제 폐하를 제발 잘 모셔주기 바라오.
지체문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강감찬이 생각하는 바가 같은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에 부하 며칠 더 최질에게 미행 붙였고 곧 그들이 늦은 밤 무관들을 불러 모아 술과 고기를 먹이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네들 여기서 무엇 하는 겐가? 황제에게 어떠한 보고도 없이 무관들을 소집하는 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늦은 밤 무장을 하고 모여있는 군병 무리들을 본 지체문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었어요. 칼로 술병을 다 깨부수면서 흥에 겨워하는 군사들을 혼낸 지체문이 지금 당장 그들의 목을 모두 쳐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종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미행한 것이기에 지체문도 이들을 독단적으로 벌한다든지 이를 더 크게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강하게 경고를 할 뿐이었는데요. 한 번만 더 이런 불충한 일을 주동하시면 황제 폐하의 명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상장군의 목을 벨 것이옵니다. 이미 강감찬이 동북면으로 떠나기 전 김훈과 최질이 반역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목숨을 걸고 성상폐하를 지켜달라고 지체문에게 당부해놓은 상황이었기에 지체문은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목격하면 절대 이들을 가만두지는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내사시랑 유진은 지체문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을 지금 용서하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비극이 초래될 거라 생각해 당장 이들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한다 믿었고 현종에게 사실을 알리며 그렇게 호소하였지만 무관들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았던 현종은 단 한 명의 무관이라도 내게는 소중하오. 그러니 이 일은 묻어두도록 하시오. 라면서 이 일을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김훈과 최질은 반역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둥둥둥. 요란하게 북소리를 내면서 궁궐로 난입한 무관 무리들은 자신들을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했던 현종에겐 큰 반항심을 가지지 않는 듯 보였지만 반면 자신들의 영업전을 빼앗아 녹봉으로 삼고 자신들이 늦은 밤 집합했다는 걸 구실 삼아 큰 벌을 내리라고 상소문을 올렸었던 문신들에게는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었어요. 궁궐을 점령한 김훈과 최질은 장현우와 황보유이를 포박하고 매질하여서 반 죽게 만들어 귀양을 보내달라 하였고 현종은 어쩔 수 없이 무관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정말 짧았구나. 무관들의 행태에 기가 막혔던 현종은 그들을 좀 더 바르게 다스리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망하였고 마침 전 화주방화사 이자림이 김맹에게 성상폐하께서는 어찌 한고조가 운몽에서 논이뤘던 일을 본받지 아니하시냐는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듣게 되면서 한고조의 일화에서 힌트를 얻어 김훈과 최질을 비롯한 19명의 무신들에게 연회를 베푼다 거짓으로 고한 뒤 장락궁에 불러 술에 거나하게 취하게 하고 이들을 모두 단칼에 제압하여 버렸고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무신들이 일제히 현종에게 항복하게 되면서 고려의 무신정변은 싱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신들은 후일에 화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무신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자 하였지만 현종은 그런 문신들에게 이르기를 무신들이 크나큰 잘못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한때 이 고려를 전쟁에서 구한 이 나라의 충신들이오. 내 절대 그들의 가족까지 죽일 수는 없어. 그렇게 현종은 무신들의 가족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현종의 관대한 모습에 살아남은 무신들은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23회 내용을 바탕으로 장락궁의 난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참고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